자, 10월 멤버십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님이신 안준혁 세무사님을 모시고 주택 증여와 관련된 세금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또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증여에 대한 전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최근에도 주택 증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증여에 관련돼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알고 오시는 거랑 그냥 오셔가지고 세금만 듣고 가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어쨌든 이 증여라는 거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납세자가 이렇게 하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증자의 자금 부담 능력이나 그런 걸 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큰 틀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증여란 무엇인가, 그래서 증여세의 기본 구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취득세, 세 번째로는 시가평가, 네 번째로는 계산 사례 한번 같이 계산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큼 줄이고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증여란, 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냥 우리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라 가지고요. 타인이 그냥 이득을 얻으면 증여로 봐요. 무형, 유형, 직접, 간접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뭘 얻으면 그냥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런 거죠. 주택 증여에 한정을 할 거니까 부모님의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증여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증여세 계산 구조 한번 볼게요. 이게 정확한 계산 구조는 아닌데요. 주택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 이상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주택 기준으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우리가 증여하는 가액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로 채무인수액을 빼줘야 돼요. 채무인수액은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부담부 증여 시에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이 채무인수액을 빼주게 되면 그 부담부 증여의 채무만큼은 우리 증여세에서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산액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고요.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별로 5천만 원, 6억 알고 계신 그 규정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해줘요. 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세율은 10에서 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뒤에서 보실 거고. 자, 증여세 산출세액이 그럼 나왔잖아요. 납부세액 공제를 해줄 건데, 이 납부세액 공제는 뭐냐면, 요 증여재산을 가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기 전에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세금은 차감해 주는 거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 우리 신고기한까지 정확히 신고를 하게 되면은 3%의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빼주게 되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연부연납과 분할납부 이런 게 가능한데 요렇게 이제 큰 틀 구조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증여재산 가산액을 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증여재산가액 평가는요, 제가 나중에 취득세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 있는 하나하나씩 여기서 증여재산 가산액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증여재산 가산액은 뭐냐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인데 증여자가 만약에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요. 이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으면 동일인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합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으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합산한 금액에 대한 해당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액 공제로 차감을 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요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0년에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2021년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2020년에 뭐 증여재산가액은 1억을 받았으니까 1억이고 뭐 가산한 건 없을 거고요. 뭐 과세가액이 1억인데 증여재산 공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직계존속은 5천까지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세액을 485만 원을 냈어요. 네네네. 자, 근데 21년에 또 받았죠. 네. 근데 20년엔 아버지인데 21년에는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동일인이 원래는 아닌데 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21년에 2억 원을 증여하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1억 원을 합산하는 거죠. 네네.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더하면 3억 원이 되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쭉 그냥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 나와요. 네네. 이 4천만 원이 나왔는데 네. 요 4천만 원에는 1억과 2억이 합쳐진 금액이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500만 원. 여기서 우리가 20년에 네네. 계산한 산출세액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 이걸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3,500만 원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신고세액공제 3% 하면은 3,395만 원만 내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증여재산 가산액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거는 합산한다. 그리고 네네. 그때 낸 세금은 증여세액공제로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준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네네. 세무사님, 할머니한테 받고 할아버지한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도 배우자. 그렇죠. 직계존속이잖아요. 네네. 할머니도 손자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은 합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계존속은 그냥 나보다 그냥 위로.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한테 받고 네네. 어머니한테 받고 따로따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증여했으면 할아버지 걸 포함하는 거고, 그렇죠. 어머니가 증여했으면 아버지 걸 포함하는 건데, 네네. 할머니 거를 받았는데 어머니 것까지는 합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가산액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자, 4번 증여재산 공제 볼게요. 네. 자, 거주자인 수증자가 네네.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로 공제를 해요. 자,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받으면 안 돼요. 증여자는 네네. 상관없어요. 네네. 증여자는 뭐 수증자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네. 증여자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는 상관없고요. 수증자만 네네네. 거주자면 돼요. 그러니까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안 되겠죠. 네네. 자,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합니다. 네. 자, 여기는 증여자 기준이에요. 네네. 증여자가 배우자다 그러면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까지 가능하고요. 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다.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는 거,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겠죠. 네네. 자녀한테. 자, 그렇게 되면은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한데 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예요. 네. 만으로 19세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2천만 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비속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뭐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그 밖에 친족, 뭐 그런 분들, 뭐 그 밖에 친족은 한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모, 막 이런 분들한테 받으시면은 1,0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네네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둘 이상의 증여 시기가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한테 받고 뭐 아버지한테 받았다. 네. 그러면은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한테 먼저 공제하는데 네네.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네네. 아버지랑 할아버지한테 동일 날에 1억씩 받았다. 네네. 그러면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거예요. 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그렇죠. 할아버지 네. 2,500, 아버지 2,500 이렇게 공제를 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는 여기를 그룹이라고 할게요. 네네. 그룹별로 10년간 한 번 주어져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례 한번 보시면은요. 2019년에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어요. 네네. 이때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겠죠? 네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니까 네네.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냈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어요. 네네네. 그럼 요거 증여 재산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증여재산 공제라는 거는 그룹별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19년에 할아버지 직계존속 그룹에서 5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21년에 아버지에 대해서 받은 거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직계존속그룹에서 2019년에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9년에 직계존속그룹에서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을 땐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이 5천만 원 공제가 언제 생기냐? 네. 2029년 이후부터 생기겠죠. 10년이 지나요. 그렇죠. 10년이 지나야 되니까요. 네네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증여세 세율 한번 볼게요. 네네. 이 증여세의 세율은요,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한데 네네. 지금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네네.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10%. 요 네. 과세표준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기준이에요. 네네. 증여재산 공제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뺀 금액. 네. 자, 요 금액이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다. 10%. 네.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다. 20%. 네. 그리고 뭐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30%. 네.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인데 이건 좀 좀 사담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몇 년대 똑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게 좀 약간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상속세도 지금 이제 손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네. 저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세율이 너무 높다는 거. 너무 높죠. 이게 네. 몇 년도에 만들어진 세율인데. 근데 최근에 나온 의견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75%니까 네. 증여세도 75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상속세를 제가 봤을 때 손보면 네. 너무 좀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저는 요거를 좀 현실에 맞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 2000년대 뭐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데 지금 세율이 이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갑자기 좀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50% 이상이면은 뭐 30억 원 초과면은 50%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대 생략 증여세율 할증과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받고 그 아들이 또 돌아가시면 그 손자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세대 생략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면은 곧바로 줬기 때문에 가산을 하겠다.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그러니까 손자겠죠 뭐. 손자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의 30%를 우리 할증하고요. 대신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하게 됩니다. 저 40%는 엔드 조건인가요? 미성년자이면서 네, 20억 맞습니다. 초과인가요? 미성년자인 경우로 20억 원 초과해야 돼요. 이게 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손자한테 가는데 그렇죠. 어차피 2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낼 바에 그냥 곧바로 한 번에 가는 것도 한번 비교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그런 할아버지가 있으신 거의 없어요. 저도 증여세 신고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한 5번 적용해봤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실제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좀 아니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있긴 있어요. 네네네. 할아버지 토지를 증여할 때 많아요. 왜냐면은 할아버지한테 받아도 5천만 원까지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 있는 토지는 손자 셋한테 주면은 1억 5천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 건 한 게 할아버지 토지 가져올 때 이럴 때는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미래 손재를 위해서 지금 좀 땅을 좀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6번 볼게요. 신고세액공제인데 요거는 이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이내에 뭐 신고를 한 경우 납부는 안 해도 돼요. 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규정이에요. 뭐 이거는 뭐 중요하게 보실 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신고를 잘 하라는 거고 저 원래 세액공제가 10%였잖아요. 10%였다가 계속 줄었잖아요. 7%였다가 5%였다 3%가 됐죠. 저 3%는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없어지나요? 글쎄요. 옛날에 양도소득세도 원래 예정신고세 해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뭐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너희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죠. 끝났다. 약간 이렇게 약간 시그널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여러분들이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요. 등기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신고하라, 증여세 신고하라 안 내면 날라가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세무사님 이게 날라왔는데 신고 안 하셨냐고. 신고했는데 뭐 그건 또 일정 시점에 신고 안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등기가 넘어간 사람들 다 보내던지 전부 다.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증여세 취득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돼요. 수증자 부담이에요. 이것까지 증여세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증여자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재차증여로 해가지고요. 증여세 취득세를 또 증여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수증자의 자금 부담 능력을 검토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액이 10억이고 기준시가 7억 원 주택을 증여해요. 네네. 대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쭉 계산해가지고 증여세는 2억 1,800. 네. 그다음에 취득세는 9,380이에요. 그래서 3억 1,200이 나오는데 예. 증여세와 취득세가 없어요. 증여세가 내줬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취득세 대납액, 증여세 대납액 해가지고요. 네네네. 총 세금이 5억 200이 돼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거의 한 2억 올라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든 그래서 수증자 자금 부담 능력이 되고 네네. 오히려 없으면은 요돈 부담하실 거 아니면은 요돈 부담하실 거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부담을 해야 되면은 네. 다른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머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네. 내보내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네네네. 증여를 해요. 증여를 전체 증여를. 네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체를 구하면은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숫자 맞아야 돼요. 예, 딱 임차인도 나가야 타이밍이 딱 예. 갱신 청구권도 안 해야 되고.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자 이제 임차인을 이제 뭐 나가는 경우가 이제 타이밍이 맞고 하면 딱 좋은데 네. 사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좀 위로금 이렇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 위로금 2천만 원 할게요. 예를 들어서 홍남기 경기부총리 그렇죠. 2천만 원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게 기타 소득이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 소득 해야 돼요. 원래. 기타 소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그럼 개인간 개인이에요. 임대인도 개인, 뭐 사업자 아니고 받는 사람도 개인. 원래는 이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죠. 네, 해야 되죠. 근데 네네. 뭐 최근에 좀 이슈는 그거예요. 계약 취소로 인한 거는 요즘 세무서에서 잡아요. 계약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네네네네. 계약을 취소하면서 2배로 받는 거? 2배로 받는 거. 네네. 그거는 이제 계약 취소가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잡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니까 아니까. 네.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알기가 너무 어렵죠. 개인 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은 신고를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야 되고 원칙이 맞죠. 별도 경비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22%? 그렇죠. 22%. 22%. 전체 금액의 22%.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나는 2천만 원 받을 줄 알고 알겠어요. 나갈게요 했어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 나는 이런 거 싫으니까 신고할래. 그러면 22% 신고해보면 1,500, 600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합산해야죠. 갑자기 받으니까 뭐야? 왜 2천 준다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협상을 잘 하시라는 거고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법인 계좌에서 돈 나가는 거는. 나가니까. 그건 다 증빙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야, 여기까지 하면 뭐 거의 깔끔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큼 보통 그 정도예요. 임대차가 끝나면은 증액하면서 세금 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내보낸 다음에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증여세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저희 그 세무사님 블로그에 이렇게 예규 같은 거 최신 내용들 정말 빠르게 올라가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 그 블로그에 오픈 채팅방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그 아마 그때그때마다 인원 조정해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좀 필요하신 분은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좀 활용하시고, 다른 분들 이렇게 사례 보면 되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늘 감사한 거고, 간단히 너무 복잡하게 막 길게 올려주시는 건 사실은 읽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거의 지금 주 업무가 거기 답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 이거 내 케이스라고도 좀 적용될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좀 배우시고, 이제 나중에 정말 뭐 실제 매도 뭐 계약할 때는, 의사결정하실 때는 이게 뭐 거기 상담도 받으시고, 거기에 또 다른 그 세무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최영배 세무사님 포함해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 이게 좀 블로그도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하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 저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맛있는 식사를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요.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고, 저희 그 앞에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곧 뭐 금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계속해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